안녕하세요. 아이베스트 아카데미의 김한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의대에 가는 로드맵 말씀드렸고 내신 성적 잘 받는 방법 말씀드렸죠. 오늘은 입시 전형 중에서 가장 핫한 학생부 종합 전형에 관한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해요. 학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예전에 없던 이제 입시 전형 제도였는데 이게 생겨가지고 지금은 가장 핫한 입시 전형이 됐죠. 사실 이 대학교 가는 전형이 크게 봤을 때 5가지가 있거든요. 뭐 더 많긴 하지만 크게 5가지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적성 전형, 수능, 정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학생부 전형이에요. 학생부 교과랑 종합 전형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부 교과랑 종합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학생부 교과는 학생부에 있는 내신 성적을 보고 학교를 들어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이라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받았던 시험 성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신 시험 성적을.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별로 차이가 조금 있잖아요. 잘하는 고등학교가 있고 좀 못하는 고등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문고가 있고 따로 있잖아요. 명문고가 잘하는 학생들이 모인 특목고라든지 외고라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자, 이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한다면은 조금 현명한 방법은 아니겠죠. 왜냐면은 좀 잘하는 고등학교에서는 내신 성적을 받기가 힘들 테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 하시는 서울의 한 15개 대학교 정도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모든 전형 중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이 제일 높아요. 예를 들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시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만 선발을 하는데 그게 전체 100% 학생 중에 80%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뭐 서울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연고대 그 밑에 있는 이제 최상위권 학교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아주 많은 비중을 선발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크신 거고 이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준비할 것도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뭐고 대략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다라는 큰 그림을 좀 그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취지는 이래요. 취지는 뭐냐면 예전에는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했잖아요. 주로 수능이라는 게 뭡니까? 시험 한 번 보는 거죠. 1년에 한 번 11월 중순에 고3 때 한 번 보는 거예요. 그 한순간의 실력으로 인해서 평가가 되는 거죠. 학생의 실력이. 그리고 대학교를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순간에 시험 단 한 번에 단 하루의 시험 이렇게 평가해서 학생들을 많이 보내는 것이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일단 그날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날 찍었는데 많이 맞았을 수도 있잖아요. 좀 운의 요소가 있단 말입니다. 뭐 운도 실력이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만 선발할 게 아니라 고등학교 전체를 한번 보자. 고등학교 3년 내내 이 학생이 생활한 학생부 기록을 보고 그거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해보자 라는 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예요. 그래서 뭐 더 장기간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니까 더 종합적인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테고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이 있을 텐데 그 인재상에 더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할 수가 있겠죠. 국가에서 치르는 단 한 번의 시험보다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다른 전형과 다르게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를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학교별로 거의 모든 대학교가 있는데 공통된 평가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대교협회라는 이 대학교 그 입학 입학 계획을 세우는 단체가 있는데 그게 대교협이라는 곳이에요. 대교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을 이렇게 선발해라 라고 이렇게 평가 지침을 내려준 게 있습니다. 그게 총 4가지예요.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지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첫 번째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겁니다. 기억을 해보세요. 전공 적합성.
두 번째는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 두 번째. 세 번째는 발전 가능성이고요. 네 번째는 인성이에요. 인성 혹은 리더십 이런 식으로 네 가지 평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기준을 가지고 다각도로 학생의 학생부도 보고 내신 성적이 학생부 안에 있으니까 그것도 보고 그죠? 와 수능 성적도 보고 수능 최저 같은 걸로 자기소개서도 보고 면접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평가해서 선발하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평가 기준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학생부 안에 뭘 보는 거냐 그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는 기본적으로 학생부를 보게 되고요. 학생부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는 굉장히 많지만 먼저 가장 많이 보는 거는 내신 성적을 봐요.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재학생은 1학기까지, 재수생은 2학기까지 봅니다. 그래서 이 5학기, 재수생은 6학기에 내신 성적을 봅니다. 각 과목별로 몇 점을 받았고, 몇 등급을 받았고, 그 학교에서 뭐 표준 편차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그 학생의 잘하는 과목을 알 수 있겠죠. 학교에서. 그리고 성실도도 알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성적 향상 추이 같은 것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향상하고 있는지, 향점이 떨어지고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내신 성적을 일단 본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을 정량 평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신 성적을 그대로 입시에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는 거죠. 왜냐면 학업 역량을 평가해야 되잖아요. 학업 역량을 뭐 내신 성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내신 성적이 하나의 평가 요소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먼저 처음으로 신경을 써주셔야지 되는 거고 그 중요성 때문에 제가 저번 시간에 내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영상으로 촬영해서 안내 드린 거였고요. 자, 근데 내신 성적만 보지 않습니다. 내신 성적이 준비가 된다면은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보는데 그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상장을 봐요. 이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상장을 받았는지 일단 봅니다. 상장 개수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서울대를 가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평균적으로 40개 정도가 돼요. 상장 개수가 조금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실 때. 그리고 상장의 종류도 봅니다. 그냥 상장을 남발하는 학교라서 아무나 받는 상장을 계속 받았다.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뭐보다 한 명에게만 주는 상 그런 게 있거든요. 뭐 학교에서 어떤 대회를 했는데 뭐 글쓰기 대회를 했는데 1등을 했다. 그래서 대상을 받은 거예요. 한 명에게만 주는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상의 종류는 다른 상과 비교해 봤을 때 학교 생활을 더 열심히 했고 글쓰기에 관한 재능이 탁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상장의 개수와 종류를 본다.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신 성적과 더불어서 그 다음으로는 동아리 활동을 봅니다. 학생부에 보면요. 자율 활동과 동아리 활동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율 활동은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학교에서 학교 커리큘럼상 학생들에게 이런 뭐라 그럴까요? 글쓰기 수업이라든지 뭐 역사 체험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거든요. 이런 걸 하면 학교 활동을 하면서 이 학생이 어떤 결과물들을 보여줬는지 이걸 학교에서 적어줍니다.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결과물들을 보여줄 걸 자율활동이라고 해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봅니다. 동아리 활동은 학교 안에 여러 가지 동아리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두 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부에 그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적어주세요. 과목별로. 그래서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과목별로 선생님이 어떻게 적어주셨는지를 또 보고요. 학생부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적으시는지가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봉사활동을 봅니다. 봉사활동도 마찬가지로 봉사활동 시간과 어떤 봉사활동을 했는지 그런 게 학생부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보고요. 이거 또 이제 장래희망 진로 이것도 봅니다. 장래희망 진로. 이 학생이 진로가 뭐였고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지 또 뭘 볼까요? 또 독서 활동도 봅니다. 독서 활동
어떤 책을 읽었고 이 책을 읽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뭐 그런 거를 이제 그 자기소개서나 그런 걸 통해서 보게 되고 하거든요. 학생부의 독서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적으시는 종합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에 대한 종합평가. 이렇게 제가 총 7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내신 성적 보고요. 그리고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을 봅니다. 상장을 보고요. 봉사활동을 보고요.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보고 독서 활동을 보고 진로를 보고 하나 더 있었네요. 종합평가를 봅니다. 이렇게 8가지 요소를 내신 성적부터 해서 다 보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 4가지 평가 기준 기억하시나요?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그 4가지 평가 기준을 통해서 8가지 학생부의 항목을 보고 학생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 학생부 안의 요소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는 요소가 자기소개서라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는요, 공통 문항이 조금 있어요. 첫 번째 문항이 학업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학업적인 성취를 뭘 이뤘고 뭘 느꼈냐 그걸 물어보고요. 2번 문항이 창의적인 체험활동, 내가 어떤 뭐 동아리 활동, 자율활동을 해가지고 뭘 느꼈냐 그걸 좀 물어보고요. 3번째는 인성 리더십이라 그래서 내가 어떤 나눔 배려 활동을 했고 뭘 느꼈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 4번째 문항은 학교별 자율 문항인데 보통 독서 활동 기록이라든지 이 학교에 왜 지원하는지 그런 걸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학생부를 보고 자기소개서를 봅니다. 이걸 보고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뭐 서류로 바로 합격을 시켜주는 경우에는 바로 최종 합격이 되겠지만 보통은 1차 합격자를 선발해요. 한 2배수에서 5배수 사이로. 선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통은 면접을 봅니다. 그 면접의 비중은 다 다른데 한 30%에서 5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 서류와 더불어서. 그래서 면접에서는 면접도 시험이거든요. 면접에서는 뭘 보냐면 똑같은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 4가지를 보는 겁니다.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 인성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질문을 하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뭐 구술 면접을 보기도 하고요. 학생의 학업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큰 그림을 좀 그려드렸어요. 좀 머릿속에 이런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팁을 한 가지만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준비하냐, 뭐부터 준비를 해야 되냐. 그 4가지 평가 요소 중에 굉장히 많이 반영하는 요소가 전공 적합성이에요. 전공 적합성. 그러니까 나의 목표, 그러니까 진로에 희망이 있으셔야지 유리한 거예요. 내 진로에 대한 희망이 있고 그 희망에 따른 목표 전공 학과가 있고 그 전공 학과에 따라서 학생부의 활동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전공 적합성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내가 뭘 할지를 몰라. 그래서 처음에 뭐 수학 선생님을 하려고 수학 공부를 많이 했어요. 동아리도 수학 쪽으로 하고 상도 수학 쪽으로 많이 탔어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리고 독서도 수학 쪽으로 많이 했고. 그런데 중간에 바뀐 거예요. 내 진로 적성이 바뀌어가지고 고3 때 갑자기 수학에서 화학으로 바뀐 겁니다. 그럼 화학과에 지원을 하겠죠. 맞아요? 그럼 화학과 교수님들이 그리고 화학과의 그 파견된 이제 입시 위원들이 이 학생을 보고 어떻게 판단할까요? 전공에 적합한 학생이라고 판단을 과연 할까요? 3년간의 학생부를 보고 거의 수학밖에 없는데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생부가 굉장히 좀 내용이 많아요. 세세한 것까지 다 적혀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심사위원들이 한 명 한 명 다 앉아서 보고 있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적힌 내용도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것 중에 아주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가 전공 적합성이에요. 화학과에 지원을 했다면 화학에 관련된 내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화학에 관한 상을 뭘 받았지? 어떤 활동을 했고
뭐 동아리에서 뭘 했고 어떤 독서를 했고 봉사활동은 뭐였지 이런 거를 전공 적합성이라는 그 프레임으로 좀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 1, 2학년 때 화학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전공에 적합한 학생은 아닌 거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비교해 봤을 때 3년 내내 이 화학 관련된 전공이 적힌 학생에 비해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강력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방법 중 하나는요. 고등학교 이제 1학년 1학기 때부터 학생부가 시작이 되는데 그걸 제대로 준비하시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진로를 정하시는 거예요. 진로를 고민하고 목표 학과를 정하세요. 그리고 그 학과에 적합한 활동들을 전부 하시는 겁니다.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을. 그리고 그 활동에 대한 결과물들을 내보려고 해보세요. 다른 것들보다 더 우선시해서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화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화학 관련된 대회를 한다. 그러면 그 화학 관련된 대회에서 내가 상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성패에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들이는 시간을 다른 활동에 들이는 시간보다 한 3배, 4배 더 들이는 겁니다. 다른 일반적인 학생들이 대회 준비하면서 들이는 시간과 노력보다 내가 한 3배, 4배 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상장을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당연히. 상장을 실제로 받는 경우도 많이 생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짜서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 자, 오늘 그 이야기 나누는 내용의 주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취지가 3년 동안의 학생의 학생부를 보고 이 학생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는 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이 4가지가 있다 그랬죠. 전공 적합성 기억하세요.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이 4가지를 평가 기준으로 해서 학생을 평가하는 겁니다. 서류로는 학생부, 자기소개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서류를 통과한 학생들에 한해서 면접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면접도 그 아까 말씀드린 4개 평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학생부 안에서 어떤 요소들이 있냐? 8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내신 성적 제일 중요하고요. 내신 성적이 좋아야 또 상도 많이 줘요, 학교에서. 실제적으로는 내신 성적, 뭐 진로 활동,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독서 활동, 상장, 세부 능력 특기사항, 과목 선생님들이 적어주시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종합평가, 이렇게 8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전부 다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신다면은. 그리고 자기소개서에는 3가지 공통 문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1번 문항이 학업 역량, 2번 문항이 창의적 체험활동, 이게 동사활동, 동아리활동 말하는 거예요. 3번째가 인성, 그거를 이제 자기소개서에 쓰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이거를 미리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제가 드린 솔루션 있죠. 진로를 정하신 다음에 전공 적합성에 해당되게끔 학생부의 그 8가지 항목을 배열을 잘 한번 하도록 해보셔라 라는 겁니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시 컨설팅을 받으신다면은, 그리고 제대로 된 입시를 준비하신다면은 학생부에 들어가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 평가 기준 4가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액션을 이번 학기에 할지가 짜여 있어져야지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안 짜여져 있으면 학생부에 예를 들어 전공 적합성에 해당되는 요소들이 안 적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고, 뭐 전교권 학생들이 제외하고서는 말이에요. 전교권 학생들은 보통 학교에서 준비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못 써요. 선발 비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쓰는 데가 어디입니까? 논술입니다. 논술. 그래서 논술 비중이 높은 거예요. 논술은 나중에 준비해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보고 계신 학년이 몇 학년이시든지 간에 일단 고등학생이라면 지금 당장 준비하시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마치 고등학생이 안 됐다 하면은
일단 공부를 좀 해보세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뭔지를 오늘 이런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진로에 대한 확실한 고민과 어떤 일정 수준에서의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훨씬 유리하게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공부랑 별도로 말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간단하게 줄여서 큰 그림을 그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이렇게 각각 학생부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되냐, 어떤 봉사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상장을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은 하나하나씩 좀 안내를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베스트 아카데미의 김한준이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굉장히 중요하고도 요새 입시의 화두니까요. 관심 꼭 가져주시고 잘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대학교 모두 다 들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시는 공부와는 다른 하나의 독립된 영역입니다.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우리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고 준비하시는 만큼 또 학생 자신이 스스로 진지하게 입시에 대해 고민하는 만큼 원하는 대학교로 진학이 수월해집니다. 같이 입시에 대해 공부하고 저희를 만나는 모든 학생들이 후회 없이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아이베스트TV의 김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